전라남도 대부분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는 3월 초까지 우선 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순천 지역 쓰레기 매립장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기존 매립장 증설 사업과 함께 생활 쓰레기 발생량 20%를 줄일 계획입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이 확정되면서 유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와 신안이 사활을 걸고 있으며 오는 8월이면 섬진흥원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여수와 남해 해저터널 건설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전남과 경남은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4.2km 구간의 해저터널을 비롯한 7.3km 규모의 도로 연결을 추진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인 요양병원 종사자 등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3월 초까지 1차 접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군 보건소입니다. 아침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영암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등 40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요양병원과 고위험 의료기관은 자체 접종하고 요양시설은 방문 접종이, 코로나19 대응 요원 등은 보건소에서 접종받게 됩니다. 첫 접종을 받은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안심이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받기 전에는 걱정 반, 좀 기대 반이었는데 맞고 나니까 오히려 더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고요. 주사는 별로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반 예방접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몸에서 나오는 반응은 아직 모르겠고 마음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65세 이상 고령층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 이후 계획이 발표되면 접종이 진행됩니다. 영암군은 오는 7월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부터 6월까지는 고위험군과 특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요. 7월 1일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우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전라남도는 3월 초까지 65세 미만 요양병원 종사자 등 16,797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예방 백신 접종을 맞았더라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이 확정되면서 유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시와 신안군이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두 지역이 내세운 유치 전략을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공직자와 섬을 연구하는 학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유치 의사를 공식화한 겁니다. 추진위는 목포가 전남 서남권의 관문 도시이면서 대한민국 섬의 수도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전남 서남권은 전국 섬의 65%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섬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목포가 진흥원을 유치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목포시는 사상 처음 섬의 날 기념식이 열린 사막도일원을 진흥원 부지로 제안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우리 목포는 섬에 관한 정책을 그냥 많은 것들을 정치 제안을 해왔고 논의를 해왔고 이런 분위기를 확산해왔고 그래서 제1회 섬이날 행사를 2019년 8월 8일 날 우리 목포 사막도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목포는 준비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섬발전진흥원은 목포에서 설립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천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도 목포보다 하루 앞서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섬 정책이 가장 크게 반영될 지역인 점을 내세워 독자적인 유치 행보에 나선 겁니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 버스 완전 공영제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을 예로 들면서 정책 발굴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과 섬 정책 발굴의 역사를 함께 썼다는 점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안군은 한국섬진흥원 부지로 육지와 가장 가까운 앞해도를 제시했습니다. 단지 그냥 섬이 많아서 뿐만이 아니라 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왔고 또 성과를 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담하게 평가받지 않지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 섬 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이제 섬진흥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들은 그냥 그 응모를 해야죠. 행정안전부는 최근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공식화하고 지역 공모에 나섰습니다. 전남에선 목포와 신안이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경남 통영과 충남 보령, 인천 옹진에서도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한국섬진흥원의 출범 시기는 오는 8월. 섬 정책연구기관의 필요성을 전남이 처음 제기한 만큼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순천 지역 일부 주민들의 님비 현상으로 인해 새로 지어야 할 쓰레기 매립장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왕지동 매립장은 사용 기한이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네, 순천시는 기존 매립장 증설 사업과 더불어 오는 2030년까지 생활 쓰레기 발생량 20% 감축 목표를 세우고 전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왕지동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쓰레기량만 220여 톤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매립장의 사용 기한이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서둘러 새로운 매립장 신설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혐오 시설에 대한 거부감으로 입지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매립지 주변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클린업 환경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전폭적인 인센티브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하여 마을 발전을 2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별 지원금도 처리시설 전속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순천시는 새로운 매립장 신설 사업 외에도 기존 매립장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높이를 5m가량 높여서 5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매립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2030년까지 생활 쓰레기 20% 감축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한 해 평균 2%에서 3%가량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데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재활용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 아이스팩 모으기 등 전 시민의 동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첫째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배출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셋째는 가정에서 음식물 조리를 먹을 만큼만 이렇게 알맞게 조리하시고, 식당에서는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매립장 부지를 확정짓지 못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목전에 다가온 순천시. 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더불어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여수와 남해 해저터널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장충남 남해 군수, 권오봉 여수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와 남해 해저터널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전남과 경남은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4.2km 구간의 해저터널을 비롯한 7.3km 규모의 도로 연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3월 2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무안군은 65세 미만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 1,065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은 모두 2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1차 접종은 3월에서 4월까지, 2차 접종은 4월에서 5월까지 추진됩니다. 무안군은 정부의 백신 공급 일정에 맞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이어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에 대한 접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고흥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대상자 가운데 99% 이상이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 보건소는 1차 접종 대상자인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소자 359명을 대상으로 동의 여부를 파악한 결과 3명을 제외한 356명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한 3명은 퇴사했거나 입원 등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26일 고흥에서는 고흥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첫 순서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초중학생이 전남을 찾았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에 신청한 학생 82명을 대상으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환영 행사를 가졌는데요. 학생들은 전남 지역 20개 학교로 배정돼 3월 개학과 함께 전남에서 학교를 다닐 예정입니다.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초등학생이 66명, 중학생이 1명이며 가족 전체가 2주해 생활하는 가족 체류형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 농가에서 생활하는 농가형이 24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고흥의 방문자 증가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지역 방문자 수가 2019년보다 18% 감소했지만 고흥을 방문한 사람은 6% 늘어났습니다. 고흥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 청정 지역을 방문하려는 최근 여행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청정 고흥의 장점을 살려 관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시가 재난지원금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3월 3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마감하고 4월 2일까지는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25일까지 집계된 재난지원금 신청자는 20만 8천여 명으로 93%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흥사랑상품권 특별 할인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현금으로 살 경우 한 달에 50만 원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고 농협과 축협에서 카드를 발급해 충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 착 어플에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금액을 충전해 이용 가능합니다. 앞서 1월부터 설 명절까지 진행된 특별 할인으로는 37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순천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사업을 진행합니다. 올해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규모는 전기자동차 250대와 화물 전기자동차 80대 등 전체 330대 물량입니다. 전기 승용차는 한 대당 최대 1,500여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300여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거나 기업 법인 등이며 대상자 선정은 전기차 출고 순서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을 재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채용 시험은 목포 해양중학교 등 3개의 학교에서 27일에 치러집니다. 이번 채용은 128명 선발해 1,461명이 지원해 1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모든 응시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발열 확인, 자가 문진표 제출 등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3월 5일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4월 23일입니다. 광양시 백운장학회가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지역 고등학생 74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광양에 주소를 둔 고등학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하거나 저소득 가정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모의고사 성적이 높은 학생입니다. 백운장학회는 광양시에서 기탁한 2억 원으로 학생 1인당 20-3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무안군이 일로읍 오룡지구에 공립어린이집 3곳을 개원합니다. 공립어린이집에는 201명의 영유아가 입학할 예정이며 입학식 등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무안 지역은 어린이집 전체 휴원으로 입학식 당일에도 외부인 동반 등원은 자제할 예정입니다.